3요소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보험의 좋은 보험 3요소는 뭐라 그럴까요? 보장의 기간. 범위, 보장의 크기, 보장의 기간. 그죠? 보장의 범위, 기간, 크기. 최대한 범위가 넓어야 되고요. 보장 기간이 최대한 길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장받는 크기, 진단금이 커야지 혜택이 많겠죠. 그죠? 이런 걸 좋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치매보험에서는 약간 달라요. 첫 번째, 보장의 범위는 비슷해요. 확실히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장받는 기간, 즉 9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보험은. 근데 치매보험은 조금 달라요. 9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예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줄 거냐 아니면 한 번 받고 땡칠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을 모아놓고요, 가장 두려운 질병이 뭐예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가장 두려운 질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그리고 치매 꼭 나와요. 요즘에는 치매가 1번으로 나와요. 근데 이 암, 뇌, 심과 치매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암, 뇌, 심장은요, 본인이 아파요. 내가. 근데 치매는 가족이 아파요. 그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암, 뇌, 심장 질환 환자는요, 스스로 빨리 죽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몸이 너무 아프다고. 치매는요, 돌보는 가족들이요, 환자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치매는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12.6년이나 살아요. 발병하고 나서. 그래서 굉장히 투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2021년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가 총 84만 명. 제일 넓은 쪽으로 진단금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치매 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를 놓고 봤을 땐 진단금 3천만 원보다는 매월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보험료는 비슷하다면. 그죠? 그래서 진단비보다는 간병비가 중요하고요. 간병비에서도 CDR 3점만 보장받는 게 아니라 CDR 2점 이상의 진단비를, 간병비를 보장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DR 1점 미만, 0.5점과 1점 사이에가 20%라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떠한 치매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치매보험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 요양등급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장기 요양등급 인정자는 2022년도 2, 4분기 현재 96만 명이 인정을 받았고요. 이들 중에 60%가 다 치매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60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로 장기 요양등급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42%, 40%라고 했으니까 84, 32, 30만 명 정도가 CDR 2점 이상이고요. 60만 명이 장기 요양등급 진단을 받으시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훨씬 범위가 넓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장기 요양등급은요, 제가 급여라는 이름으로 매월 지급하는 보험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장기 요양 진단비라 그래서 진단비도 있어요. 훨씬 범위가 넓은 이 두 개의 보험을 세트로 묶는다면 완벽한 치매보험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치매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되겠죠.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보장의 크기보다는, 보장의 크기는 뭐랑 연결돼 있어요? 보험료랑 연결돼 있죠. 보험료 2배 내면 보장의 크기 2배로 키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핵심사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내용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앞서서 변압기로 남편을 2012년도에 살해하려다가 말았던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 10년이 지났죠.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치매를 돌보는 가족들의 상황이 더 힘들어졌어요. 똑같아. 지금의 상황 볼게요. 내가 데려간다. 치매 아내를 돌보던 80대 할아버지가 네 엄마 내가 데려간다 라고 유서를 남겨놓고 동반 자살을 했어요. 사실 이 할아버지는요,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요양 자격증까지 땄어요. 3년 동안 아내를 돌봤는데요, 딱 3년 만에 포기했죠. 포기하고 결국에는 유서를 써놓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치매 부양자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전무한 상황이고요.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국가가 꼭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국가가 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사 댓글에 1위가 뭔지 알아요?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말실수하셨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게 1위예요. 1위.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알아요? 과연 내가 데려간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려간 게 맞아요? 아니면 이 치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데려간 게 맞아요? 이게 댓글 1위였어요. 치매 환자는요, 가족들을 무덤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연출합니다. 치매를 대처하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방법이 뭔지는 한 1, 2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에요. 엄마 미안해 라는 책을 보시면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 줄로 요약할게요. 어떤 책이든 책의 목차와 표지만 보면 그 책 다 읽은 거예요. 그죠? 제일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해요. 결국 엄마를 때리고 말았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강사를 때리고 싶을 때가 있죠. 네가 나가서 팔아봐. 그렇게 쉽게 팔 수 있다. 그 속을 부글부글 끓고 상상하죠. 앞에 있는 물컵, 물 그거 나한테 던지면서 네가 나가서 팔아봐라고 속으로 상상만 했던 게, 엄마를 때리는 걸 상상만 했던 게 결국엔 나도 모르게 때리고 있더라. 자식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요 밑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써놨어요. 모든 것을 혼자 짊어가려고 하지 마. 제발 엄마를 남이 봐줄 수 있는 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봐. 이게 이 책 한 200페이지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이거. 엄마를 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구상하는 것만이, 장기 요양 등급이 5등까지 있다 그랬고 60만 명 정도가 다 치매로 진단을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1등급과 2등급 환자들은 그냥 시설에 보내실 수 있고요. 3, 4, 5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가 장기 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혜택이고요. 시설에 보냈을 때 공짜냐? 아니에요. 비용이 들어요. 얼마 정도 들까요? 한 달에? 1, 2등급이 한 40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가 장기 요양 등 이 비용이 발생을 한다.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 20%가 자기 부담이어서요. 원래 22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20%인 한 45만 원 정도가 자기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요양 급여, 재가 급여, 시설 급여를 얼마 정도 집어넣으면 맞다? 50만 원 정도 집어넣으면 거의 쌤쌤이고요. 추가적으로 엄마를 보러 가야겠죠. 그죠? 그 맞게만 놓고 나몰라라 할 거예요? 엄마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은 진단금이나 기타 방법들을 통해서 아마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시설에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제가 던졌죠. 시설, 재가급여 보험업계를 전체를 다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라이나가 90세 만기까지 계속해서 지급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시설에 보내는 순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집에서만 돌봤을 때만 보상이 나갔고요. 그러면 나머지 ABL부터 동양생명까지 나머지 5개 보험사는 집에서 치료를 받든 시설에 입소를 시키든 양쪽에서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회사는 어디냐면 ABL과
KDB 생명이 가장 저렴하고요. 가장 보장의 크기가 큰 회사가 어디 보장이 크더라. 이제 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페이지가 안 나오네. 말이 제가 빨라요? 안 적당하죠? 그죠? 어차피 이거 다 얘기해도 나가시면서 다 잊으실 거잖아, 그죠? 흥국생명이 한도가 제일 많다 그랬죠. 흥국생명은 한도만 큰 게 아니에요. 흥국생명 치매보험의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가입 금액의 한도가 125만 원까지 업계 최대 한도다. 비교를 해보면요, 55세 기준으로 흥국생명은 시설에 입소시켰을 때 1, 2등급이 125만 원까지 나오고요, 매월. 3, 4, 5등급은 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같은 나이 때 55세의 KDB가 100에 50, ABL이 50에 20, DB가 50에 20이고요. 65세 기준으로 보면 흥국이 100에 40만 원을 넣을 수 있고요. DB는 20에 8만 원. 75세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흥국은 50에 20이고요. 나머지는 그 절반 수준으로밖에 세팅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필요한 금액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어디밖에 없다? 흥국생명에 이 특약을 집어넣으시는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장기 요양으로 시설 재가 급여금을 매월에서 받으시는 방법도 있지만 진단비를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진단비는 생명보험에서는 흥국생명밖에 없어요. 손해보험은 KB도 있고 현대해상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손해보험 대비 KB가 아니라 DB랑 현대네요. 보험료가 제일 싸요. 그것도 절반 수준. 현대해상이 경증 1호 등급을 1,000만 원 집어넣고 중증을 2,000 넣었을 때 현대해상이 3만 1,000원, DB가 3만 원, 흥국이 2만 7천 원인데 흥국은 이게 안 들어가. 1,000에 2,000이. 요거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현대랑 DB가 흥국이 아니라 죄송해요. DB가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현대와 흥국이 1,000에 2,000을 다 집어넣었을 때 3만 원에서 2만 7천 원이라면 흥국 생명은 얼마다? 17,300원, 거의 50% 수준으로 저렴하다. 그래서 진단비, 보장의 범위가 제일 큰 진단비도 흥국생명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놀라운 상황. 세 번째 특징이에요. 타사는 납입 면제 기능이 없어요. 근데 흥국생명은 암으로 진단을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서 흥국생명 치매보험을 조금 관심을 갖고 판매를 당부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범위를 가장 넓게 만들고 가장 오랫동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CDR 2점에 50만 원 이상 지급하는 회사는 업계에서 ABL 생명이 유일하게 지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를 넣겠다 그러면 ABL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진단비 제일 저렴한 회사가 어디라고요? 방금 설명했는데 흥국생명이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재가급여가 가장 한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흥국생명. 그래서 업계에서 최대 한도 흥국생명의 재가급여, 시설이든 재가든 구분 없이 양쪽 다 지급하는 흥국생명과 진단비가 가장 저렴한 이 흥국생명의 장기요양 진단비를 세팅을 한다면 ABL과 흥국 딱 두 개의 회사로도 충분히 제일 좋은 치매보험을 설계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면은 서운하겠죠? 그래서 세팅 한번 해봤어요. 세팅을 하는데 그대로 넣고 싶은 대로 다 넣으면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살짝 조정했어요. 치매 진단비를 조금 줄이고요. 그 다음에 CDR 3점 이상의 급여금 50만 원을 어차피 이전 이상과 중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50, 50 깔면 100만 원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가급여도 50, 50을 깔면 100만 원까지 나오니까 이거 다 중복해서 보상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했을 때 상황이에요. 먼저 ABL은 요 빨간색 쪽 했을 때 보험료가 60세 기준으로 90세 만기 30년 남자가 9만 원, 여자가 8만 3천 원이 나오는데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약간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진단비 있죠. CDR 2점에 50만 원 진단비만 딱 집어넣었을 때 요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요 2 동그라미 쳐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2점 이상.
3동그라미는 3점 이상의 특약 단가예요. 아 진짜 잘 만들었다, 그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저 빨간색만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4만 원. 60세 기준으로 4만 원 정도면 제일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4만 원 정도면 요 50만 원을 세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흥국생명은 어떻게 세팅하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제가급여 50에 50 해서 100만 원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진단비 2천에 1000까라서 1, 2등급 진단 받았을 때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끔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세팅했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가 나와요. 한국 싸다 그랬죠? 얼마? 60세 여자도 53,000원, 남자는 38,000원. 요걸 두 개를 세팅하면 41,000원 플러스 38,000원은 8만원 정도 나오죠. 그죠? 60세도 8만원이에요. 여자는 41,000원 더하기 53,000원, 94,000원 정도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고 퍼펙트 플랜으로 한번 짜봤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일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조합을 해보시면서 요거는 예시일 뿐이니까 조합을 해보시면서 한번 의뢰절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치매보험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집중해서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한두 달 판매하고 말 상품이 아니에요. 느낌이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업계 분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보험사들이 원수사들이 치매보험을 출시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 최소한 2,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게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공부하실 때 집중해서 오늘 공부를 좀 시켜드린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적과 소득은요, 고객을 결국에는 만나야지만 이어서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건강보험, 치매보험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가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난리였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금감원이 한 장의 공문을 보냄으로써 이 모든 사건이 시작했죠. 야, 분쟁 증가할 것 같아. 소외감이 너무 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 같고 니네 주고 안 주고를 너무 보험금이 세다 보니 안 줄 거잖아. 그죠? 안 주려고 들 거잖아. 그러니까 민원 발생할 거고 준다 하면 니네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해서 존폐의 위기에 처할 거야. 야, 이거 문제 생겨. 접어. 이렇게 금감원이 공문을 보냈죠. 어디에? 손해보험사에 공문을 보냈죠. 그렇게 보낸 지 지금 보름 지났어요. 그죠? 지금 7월 말에 보냈으니까 이제 8월 15일이니까 보름 딱 지났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볼게요. 끝까지 버틴 회사가 어디예요? 메리츠랑 KB. 팔았다 안 팔았다 팔았다 안 팔았다 눈치 전쟁 장난 아니었죠. 그죠? 근데 언제부로 완전 종료? 8월 10일부로 5일 전에 끝났어? 끝났어. 청약서를 미리 뽑아놓으신 분들만 아마 요번 주까지 추가로 계약이 되나요? 요건 손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8월 10일까지만 판매하고 다 접었어요. 그러면 이거 8월 11일부터 송보 유사함이 한도가 완전 다 연계 기준이 다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그전에는 암백 유천, 그죠? 그래서 일반암 100만 원에 소외감 1000만 원을 집어넣을 수 있었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1대 0.5. 소외감의 2배를 늘려요. 일반암. 생명보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모르겠죠. 안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야. 한 번도 공지한 적이 없어 제가. 그죠? 왜? 생보도 계속해서 혼란이 왔거든요. 그 부분 오늘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요 시기를 혼란의 시기를 틈타서 마케팅으로 활용했던 회사가 있죠. 흥국생명. 우리는 1대1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했어요. 금감원이 이거 봤을까 안 봤을까? 봤죠. 난리가 났어. 야, 생보도 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생보 다 들어와. 제가 8월 이렇게 1일이 8월 6일 상황이에요. 8월 7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6일이 지났어. 요거 흥국생명에서 조자료 만들고 6일 지났을 때의 상황이에요. 토요일 날 급하게 제가 생보의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야. 그 녹취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 잘 들으세요. 여기에 손보까지 다 정리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보세요? 주말 죄송합니다. 짧게 아. 한번만 여쭤볼게요. 네. 유사암 조건, 연계 조건 1대 0.5로 준다는 얘기 있나요?
근데 대체로 분위기가 네. 뭐 지난번에 선보협회에서 선보에서 업체 모여서 회의할 때 네. 원래 8일부터 연기 조건이 5대1 그러니까 0.2로 가야 되는데 네. 못하겠다 단계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네. 아마 1대 0.5로 가고 10월 달까지 좀 딜레이 시켜주는 모양이에요. 하도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손보고. 예, 네, 승부는 왜 안 줄이냐. 네. 이제 그 급하게 이제 그 공문이 건강하면서 공문이 왔어요. 왔는데 네. 뭐 몇 대 몇으로 줄이라고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네. 뭐 생손보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공문에는 없었지만 뭐 회의 내용에서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번에 뭐 흥국이 사고 친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네. 흥국이 자료 1대1 우리만 살아남았다는 자료 네네. 그게 감독원에서 열이받아 흥국이 바로 다이렉트로 네. 뭐 지시를 했으니까 네. 흥국은 뭐 본인들이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냥 네. 뭐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뭐 겁먹고 따라가는 거고 네. 다른 회사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네. 뭐 일단 안 하지는 않겠다 하기는 네. 하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저도 의견이 네. 뭐 8월 16일 이것도 힘들고 우리는 저기 언더 쪽에서는 빨리 자기네 뭐 떡공김 제사 지낸다고 16일 이야기 하길래 네. 목요일 회의할 때 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관계로 우리는 빨라도 9월 1일이고 9월 1일도 업계 동향 보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 의견을 냈습니다. 그쵸. 네, 제가 네. 직접 의견을 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 그러면 다음 달 1일자나 네네. 아니면 다음 달 중순쯤 예상하면 되겠네요. 감독원에서 뭐 안 돼. 8월 16일까지 다 해라고 네. 뭐 하면 뭐 어떻게라도 하긴 해야 되겠죠. 뭐 이건 뭐 변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제가 예상하기에는 네. 물리적으로 아마 8월달에 쉽지 않지 않을까 중소형사들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이고 하나는 벌써 네. 배째라고 뭐 통보했다 하더라고. 오늘 뭐 그렇게 못하겠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까지도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한화 배째라 그랬고요.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결론. 그 배째라 그랬던 한화 어떻게 됐어요? 9월 1일부터 50%도 바뀝니다. 하나생명. 결국에는 배째라 그랬다고 이게 튕긴 게 더 화근이 됐어. 야, 개기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라가는 거 확정됐고요. 한국도 9월 1일부로 50% 확정, 농협 50% 확정이에요. 밑에 보시면 미래에셋은 아직 축소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61세부터 75세까지 미래에셋이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요거 참고 부탁드리고, 동양생명은 유일하게 1대2가 가능해요. 간편보. 요것도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팁을 드릴 거예요. 생명보험은 지금까지는 하나 어디였죠? 한화, 흥국, 농협이 확정을 줬는데요. 요번 주죠. 요번 주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쪽지가 날라올 거예요. 우리도 바뀐다, 얘도 바뀐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9월 1일 날 변경되는 걸로 하나 지금 벌써 따라갔잖아요. 변경되는 걸로 이렇게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액암 2천만 원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거, 이것도 눈 크게 뜨고 보세요.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소액암 2천만 원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거. 메리츠가 암백 6천이었죠. 그죠? 그래서 소액암 2천만 원을 넣기 위해서 일반암 200만 원만 넣으면 됐었어요. 합치면 보험료가 얼마예요? 3,600원에 3,100원에서 6,800원이면 해결이 됐었어. 다만 최소 보험료가 25,000원이었어요. 이랬던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8월 10일 이후가 되면서 소액암 2천을 넣기 위해서 일반암을 4천 넣을 수밖에 없어요. 보험료가 얼마예요? 66,000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이에 반해 생명보험사 중에 하나생명이요, 연계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서 2천만 원이라고 같은 2천이 아니에요. 메리츠는 갑기, 경제 4개죠. 하나생명은요, 갑기, 경제, 대장전망암, 유방암, 양성 뇌종양까지 총 7개예요. 그렇게 넣으면서 얼마예요?
11,500원이에요. 어디가 유리해요? 이제 하나생명이 유리하고요.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보험사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암 진단금을 1,000에서 2,000을 집어넣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암보험료가 손보보다 생보가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28,000원, 2만 원이면 요 세팅이 다 가능하다. 완벽한 생명보험사의 승리죠. 그죠? 지금부터 보름간 12일 남았어요. 12 영업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생명보험사를 집중해서 판매를 하되 하나생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게 있어요. 하나생명은 업계 유일하게 4가지가 없다 그랬는데 그 중에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빼고요. 중요한 거 보면 소외감 업계 누적을 안 보는데 특히나 고령자의 경우 61세부터 80세는 1,000만 원까지 스코어링 없이 담보가입 가능하고요. 연계 조건 전혀 없고 최소 보험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셀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주계약은 암 수술 자금 관할 50만 원, 비관할 10만 원이에요. 보험료 수준 500원에서 1,000원 수준이에요. 달라붙은 것 자체가 굉장히 싸요. 여기에 소외감 2천만 원 진단금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갑기 경제뿐만이 아니라 대장 전망 내암 유방암, 양성 뇌종양까지 총 7개 분야다 보니 각각 2천만 원이죠. 각각 총 1억 4천의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40세 20년당 비갱신 기준으로 11,500원이고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특약이 신암치료 특약을 갱신형으로 붙일 수 있는데 우리 갱신형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중에서도 단기 갱신, 5년 갱신 다 날려버리고요. 30년 갱신은 괜찮죠. 이 30년 갱신형 중에서도 욕심나는 특약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암 통원 특약. 한 번 통원하는데 얼마가 나와요? 40만 원이에요. 30 플러스 10. 40만 원의 통원 특약. 통원 특약 귀해 안 귀해? 귀하죠. 그 귀한 통원 특약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다? 4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이 통원 특약이 있네. 제가 요걸로 플랜 하나 짜봤어요. 고령자 플랜이요. 보시겠어요? 암 수술 자금 주계약 500원에서 1,000원짜리 붙이고 필요한 소외감 진단 특약 60세까지 2천만 원 들어간다 그랬어요. 61세부터 1,000만 원 들어가요. 여기에 암 직접 통원 특약 요거 40만 원 나오는 특약죠. 요거 암 통원 40만 원. 요 특약만 쏙 붙인 거야. 근데 요게 30년 갱신이라 그랬죠. 어차피 갱신하는 김에 주계약도 그냥 다 갱신으로 깔아버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 보세요. 60세가 30년 갱신이면 몇 세 만기야? 90세까지. 충분해 안 충분해? 충분해. 90세 만기 전기나 비갱신 플랜이 나오죠. 보험료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암진단금 소외감 2천이에요. 60세니까. 보험료 얼마 나올까요? 남자가 2만 원, 여자가 17,900원. 대박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사합산 안 본다고. 안 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60세가 이러면 70세. 70세는 100세 만기 전기나 비갱신이죠. 소외감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60세 넘었으니까 1,000만 원 들어갔죠. 1,000만 원 플랜이에요. 근데 통원 40만 원 똑같이 들어가요. 보험료가 얘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더 싸요. 남자 17,000원, 여자 10,000원이면 요 플랜을 짤 수 있다 없다? 막 신기한 이 신세계의 특약을 보여드리는데 박수도 안 치고 서울도 마찬가지. 놀랬죠? 자, 근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갈고 나왔어요. 8.15 광복절날 저한테 강의를 시키는 회사에 너무 감사해서 일을 갈고 밤새도록 플랜을 짜봤어요. 오케이. 2천에 1,000만 원 소외감을 가장 저렴하게 짜는 방법은 하나생명 오케이. 그러면 가장 한도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요것도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합니다. 와, 기가 막히지 오늘, 그죠? 나오시길 잘했죠? 그죠? 소외감 4천만 원 플랜이에요. 4천만 원 플랜. 일단 흥국생명은 주계약이 재해 사망이야. 아까 그 500원, 1,000원보다 더 싸. 이제 100원, 200원이에요. 재해 사망 100만 원에 소외감 4천만 원을 비갱신으로 넣는 거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죠? 이제
얘네 흥국생명은 1대1이죠. 일반함을 넣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일반함을요 갱신형으로 넣는 거야. 10년 갱신형. 4천만 원.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냐면 40세 남자 20년 납으로 23,000원이에요. 왜? 갱신형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싸잖아. 근데 요걸 가입 당시에 23,000원으로 가지고 가다가요. 갱신 시점에 어떻게 하겠다? 일반함을 뺀다. 빼버리게 되면 특약을 삭제하면 보험료가 줄어 안 줄어? 줄이죠. 삭제가 가능해요. 삭제하면서 소외감만 유지가 가능해요. 보험료 얼마예요? 12,000원으로 줄었죠. 그러면 비갱신으로 20년 납으로 소외감 4천만 원 플랜을 짤 수 있어 없어? 이제 있죠. 그러면서 보험료도 평균 보험료가 얼마예요? 17,700원 수준으로 평균 보험료가 결정이 나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아 놀라워요. 요거를 짜봤어. 30세는요 15,000원으로 시작해서 10년 있다가 11,000원으로 줄고요. 50세는 3,000 들어가거든요. 소외가 36,000원에서 9,000원으로 줄어요. 9,000원. 요 일반함 10년 갱신 특약이 27,000원이나 했거든. 그러면 평균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보시겠어요? 50세 기준으로 22,000원에 여자가 25,000원이면 소외가 얼마짜리 플랜이 짜진다? 4천만 원. 대박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판매 기간 며칠 남았어요? 12일밖에 없습니다. 12일 지나면 요 플랜 제가 지금 정성 들여서 만든 플랜이 다 무산돼요. 자, 활동량에 집중해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돼야지만이 이어서 업적과 소득을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업적과 소득 부분은 제가 누차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짧게 핵심만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AIEMP예요. 성공적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조건. 투자의 거장들이 임무와서 얘기해요. 절대로 잃지 마라. 왜? 100만 원을 투자해서 50%의 손실을 보면 50만 원으로 줄어요. 이거 다시 극복하려면 몇 프로 수익 나야 돼요? 100% 수익 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손익의 비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이걸 제일 강조했던 게 누구야?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이 누차 제1원칙 손실내지 마라. 제2원칙 이 원칙을 제발 좀 지켜라. 손실내지 마라. 이 워렌 버핏이 손실을 냈어요. 57조 원 순손실. 언제? 2022년도에. 그만큼 피해갈 수 없었던 주식 하락장이라는 얘기예요. 국민연금 손실 났어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목숨을 담보로 생활비를 담보로 투자를 한 걸 다 손실을 냈어요. 어쩔 수가 없었던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어쩔 수 없었던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EMP가 최고다. 코스피 14% 떨어질 때 EMP는 2.5%만 하락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똑똑한 운영 방식, 분산 투자. 분산 투자가 제1 방법 그 이유였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거기에 똑똑한 운영 방식이죠. AI가 투자를 하는데 미국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전자산 쪽으로 비중을 늘리고 전쟁이 일어나니 더 늘렸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2021년도 작년에 보면요. 코스피랑 나스닥이 이렇게 코스피가 3.6% 오르고 나스닥이 20% 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은 동반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하락의 폭을 굉장히 줄여줬고요. 나머지 11달은 다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20% 오르는 걸 대부분 다 수렴했어요. 그래서 17%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요. 2022년도에는요. 코스피가 15% 빠지고 나스닥이 18.8% 빠졌어요. 언제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마감자 기준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거는요. 마이너스 2.9%. 그러면서 연한산 수익률을 몇 프로 올리고 있다 지금? 10%의 연한산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주식시장이 항상 좋고 항상 나쁠 수는 없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요. 겁나게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나이스했죠. 그 좋은 주식시장에서 남들 나스닥 20%의 수익을 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펀드는요 17%의 수익을 내서 거의 다 따라잡았고요. 그 밝은 장 속에서도 어두운 장은 한 달 있었어요. 2021년 작년 9월
나스닥이 5% 빠질 때 3분의 1 수준으로 방어를 했고요. 2022년도는 완전 장마철이었죠. 비가 쭉쭉 내리는 하락장이었어요. 요즘 같은 날씨였죠. 18% 빠질 때 2.93%, 6분의 1로 방어를 했어요. 6분의 1로.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장마철 안에서도 해가 반짝 뜨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한 달의 수익률을 보면 그 기회를 포착해서 절대 놓지 않죠. 나스닥 3.4% 오를 때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요. 이게 AI의 위력이고요. 이 AI가 지금 어떤 사인을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있는지 보세요. 그동안에 그렇게 줄여왔던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왔던 이 AI가 이 7월 29일에 거의 한 10% 가깝게 글로벌 주식을 사 모으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AI가 왜 이 판단을 했을까? 이제 사야 될 때다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객들한테 팔아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비중을 늘린 게 절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 왜? 그동안에 빠져오던 6월까지 빠지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공이 BGB랑 삼성 둘 다 5%, 8월은 12일 기준으로 2.3%, 12일 기준으로 4.2%. 왜 삼성이 더욱 더 많이 올랐을까? 더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미 주식형에 대해서.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공격적인 성향 같은 경우는 삼성 거를 판매하는 것도 지금은 괜찮다 판단이 들고요.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누군가는 집에서 쉬고 계실 거고 누군가는 지금 여기서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전 세계 증시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요. AI가 보내는 신호, 지금이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고 고객들에게 소개시켜야 할 때다. 지금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라는 이 신호를 절대로 간과하셔서는 안 될 거예요. 네 번째 상품이에요. 5% 연금. 어디 투자하냐? SOC,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니는 길 있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길, 기차를 타고 다니는 길, 배를 타고 다니는 길에 투자를 하는 주식이다, 펀드다. 근데 그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투자의 방법이, 운영 방법이 다르다. 나라가 보증을 해줘요.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손실이 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이 아니야. 최소한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이 나도록 보증을 해주는 유일한 제도다.